흥미로운 이름의 한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마스30으로 화성까지 30초란 의미를 가지죠. 호기심과 탐사가 끊이지 않는 가능성의 땅으로 브랜드를 안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컨텐츠 솔루션의 강자로서 소수 정예를 추구하면서도 인재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최근 럭키 빅히시로 화제가 되었던 이완천님까지 합류했습니다. 럭키란 게 나만 보면 이발 자꾸 비키잖아. 이들은 어떻게 급성장하여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전용 빌딩을 세울 수 있었고 이 빡센 광고 업계에서 기업 평가는 무려 4.6점을 기록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유통 채널의 최강자 마스30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거기까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광고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사실은 좀 냉정하게는 그냥 광고인들의 돈놀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독립 대행사 스몰 자이언트를 지향하는 마스30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30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심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30 컨텐츠팀 이완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30 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30은 2020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5년 차가 된 광고 회사고요. 저희 스스로는 저희를 이제 광고 회사라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이런 표현들을 네. 좀 쓰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란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액티브를 이제 합친 개념인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라는 저희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고요. 한마디로 마스30은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지향점 하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본인이 만든 단어이신가요? 크리에이티브가 그 창업 초기에 그 저희가 12명이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네. 뭔가 한마디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서 그때 창립 멤버들 다 같이 만들었던 키워드고 사실 그때 저희 일이 없었어요. 12명이 모였는데 네. 클라이언트가 없었어가지고 네. 뭔가 자꾸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저 강박감 하에 네. 나왔던 지향점이고 네. 또 그게 어쨌든 5년간 저희 어떤 중심 역할을 잘 해주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마스30이에요. 그 마스가 화성 가자 할 때 그 화성이 맞을까요? 네, 마스가 초기에는 그 이름 관련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는데 네. 뭐 미스 심공, 심시잖아요. 그래서 뭐 미스 심공, 뭐 마스 360, 네. 마르스 30, 뭐 마즈 30, 마스 300. 마스 300, 그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회사 이름 잘못 지었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스는 이제 화성이 맞고 마스 30은 그 마스 화성까지 30, 30초 남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사명 고민을 할 때 그 제가 자베드레토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배우가 활동하는 30 Seconds to Mars라는 밴드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세요? 둘이 하던데 지금 다 나가고 형제가 하는 창업 준비하던 시기에 그 노래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화성까지 30초, 마스 30. 어려운 자리에서는 제가 이런 배우를 좋아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피셜하게 저희가 커뮤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화성은 호기심과 탐사가 끊이지 않는 가능성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닿고자 하는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는 화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화성, 고객에게 닿기 직전에 어떤 설렘을 이 사명에 담고자 했다.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30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마스30에 대한 의미가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찾아보고 또 다른 또 광고주분들 연락해보면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임팩트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잠깐 든 생각은 또 일론 머스크랑 이어져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한번 메일 써가지고 그거 한국 아세요? 광고 만들고 싶다. 마스30.com 소유주가 일론 머스크. 아 진짜요? This is 지혜심.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스토리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어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을 때 대박이 날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저희가 그 창업했던 그 해가 일론 머스크가 그 민간 우주선 발사해서 성공했었던 그 해거든요. 맞아요, 그 시기죠. 얻어 걸린 거죠. 저는 오기 전에 자플래닛이나 이런 데 한번 들러보는데 평점이 4.6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광고 대행사 중에 제일 높은 점수인데 배경이 있을까요? 잠깐만.
배경이 있을까요? 뭐 대표가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는 네. 조심스럽지만 네. 오히려 제가 현재로 느끼기에는 4.6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적당히 하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저는 4.6도 조금 낮은 점수로 어. 할 정도로 이제 회사에 너무 만족하면서 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완천 팀장님이 사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조인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건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대표님 이런 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대표님들이 너 그 사람 쓴 거지. 뭐 이렇게 댓글 조작. 지켰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진짜 100% 오가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광고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거 존중을 받으면서 또 즐겁게 일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일을 할 때 조직도 건강하게 성장을 네. 하고 또 우리도 브랜드에게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것들이 그렇게 숫자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 상공 유튜브 채널을 또 가봤어요. 거의 유튜브 채널 컨텐츠 대부분이 대표님 얼굴로 도배가 돼 있다는데 대표님이 엄청 이렇게 끌고 가는 약간 원피스의 루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느낌인데 창업 초기에 어떤 광고인이었는지 개인적인 좀 스토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는 영화 쪽 네.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미국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광고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가깝게 이 일을 이제 하게 됐었고 또 초기에는 제가 막 대리, 차장 이런 시절에 이제 출산을 하고 두 네. 아들을 낳아서 육아를 하면서 이 육아와 광고 일을 병행을 하는 게 너무 어렵죠.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있을 때여가지고 더 악에 받쳤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진짜 보여줄 거야 라는 좀 받쳐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일이라는 게 경쟁 PT라는 프로세스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쟁 PT에 굉장히 꽂혀있던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경쟁 PT가 약간 하나의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송 광고인이라는 느낌. 저는 PT 있으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압박을 받는데 게임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근데 대단한 분. 대단하죠. 그래서 유튜브 본인 얼굴로 다 도배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게 관점을 바꾸면 약간 하나의 같은 과제를 미션을 네. 같은 기간 내에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초대를 해서 각자의 해법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네. 피칭을 하고 그 성공과 실패가 분명한 승자는 한 명. 그렇죠. 그 구조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 광고업계의 어떤 전반에 걸쳐져 있는 좀 불공정하고 좀 부당한 PT 문화는 개선이 되어야 네. 된다고 저도 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그냥 그 하나의 프로세스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인지도가 아직은 없는 작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간절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광고인들의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밀도 있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네. J커브를 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되게 음. 매력 있는 일이라고. 사실 비딩이라는 과정 자체가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쵸. 그런 과정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1, 2주 거의 밤새다시피 준비해서 PT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국내 탑 대행사들도 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그런 PT를 즐기는 문화가 네. 또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빌딩도 아예 세웠잖아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금사라기 땅에 검색해보면 빌딩 이름이 마스 30 빌딩이에요. 이직을 하시고 하는데 좀 금전적인 안정성이 좀 느껴지셨나요? 계속 루피, 네. 원피스의 루피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저는 딱 이제 첫 인상도 되게 루피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네. 저도 만나기 전에 검색을 해봤죠. 맞아요. 근데 빌딩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5층짜리야. 그렇죠. 다 통에 네. 다 쓰시는 거. 맞아요. 주차장도 있고 사내 카페도 있고. 그래서 너 내 동료가 되라고 말 끝나기 전에 이제 손을 잡았고. 끝나기 전에. 네. 평소에도 이제 되게 루피 같은 느낌의 유쾌하시고 승부사 기질 있고 모험 좋아하고 그렇네요. 그런 게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네. 있어요. 핵심 가치 하신 뭐죠? 거죠? 네. 아, 그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팀장이라면 당연히 팀장님이시니까. 시간 빼지 마. 네. 첫 번째 단어도 안 나오죠. 잠깐 리액션. 네. 세 가지 탁월함, 즐거움, 존중.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탁, 질, 존 탁질존. 이라고 외우거나 탁질존. 좀 더 쉽게 하려면 질존 탁 이렇게 질존. 외우거든요. 그만하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완벽함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 좀 더 나은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좀 이렇게 지향점의 개념이고요. 네. 즐거움은 사실 뭐 억지로 웃어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일이라는 게 본인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일이 즐거워야 삶이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신만의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 음. 라는 좀 그 과정, 태도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존중은 사실 되게 명확해요. 존중은 완전한 마지노선.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즐겁게 일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네. 그럼 사실 저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네. 새로 모시는 분들도 네.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인재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죠. 딱 보니까 즐거운 문화 속에서 일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즐거운 문화가 어떤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현대 면세점 경쟁 PT 할 때 저희 그 회사에 빵이랑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내 카페가 생기기 전까지 네. 법인카드에 굉장히 많은 지출 내역들이 빵. 카페나 빵 빵. 그런 식으로 채워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아이데이션을 하려고 핫플레이스에서 리프레시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가더라고요. 막 웨이팅도 하고 그쵸. 번호표를 네. 받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빵집이랑 콜라보를 하면 MZ세대들이 반응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MZ들이 선호하는 되게 다양한 디저트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구성을 해서 이런 멤버십 아이디어로 광고주께 제안을 드렸고요. 네네. 그게 경쟁 PT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실행까지 이어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하면서도 그 문화를 캐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고 그게 아이디어로 발현이 된 거네요, 실제로. 그때 테디베르라는 이제 브랜드 네.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가방 모양으로 크로와상을 가방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엄청 큰 크로와상.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됐고 네.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이제 2차 바이럴까지 좀 유도하는 네. 그런 캠페인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테드베르 바로 저희 집 앞인데 맨날 줄 서 있어가지고 집 앞이에요? 아무도 탈 수가 맞아요. 없어요. 온 것 같지만 역시 그게 캐치가 잘 됐네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본 도라지 차라는 바이럴이 있었어요. 도라지 그 차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되게 리얼리티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이크였는데 맞아요. 그것도 시초가 맞는 거고. 그것도 그 저희 마스상무 창립 멤버들이 그 전전 회사에 있을 네. 때 했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때도 PT 준비하다가 네. 잠깐 쉬자 하고 그 웃긴 뉴스 영상 방송 사고 모아놓은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깔깔깔깔 거리다가 맑은하늘 도라지차가 목에 좋은 제품인데 그렇죠. 이런 삑사리 나는 상황에 마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예 방송사고 컨셉으로 방송사고 컨셉. 영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실제로 하루 만에 그 난리 조회수가 막 진짜 만 단위로 쭉쭉쭉쭉 맞아요. 오르는 난리 거예요.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고 이거 광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예능 뉴스 채널에도 소개가 맞아요. 되고 또 그 해에 이제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상도 받고 하하. 여러 가지로 좀 바이럴의 시초격인 그런 마스 상공의 사례. 아이덴티티 안에 도라지차가 있는 거네요. 있죠. 당시에 이제 페이크 뉴스 형태로 인기를 얻었고 그걸 본 광고주분들이 페이크 다큐 한번 해보고 싶다, 페이크 뭐 맞아요.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 굉장히 페이크. 이어졌었던. 즐거운 얘기만 했지만 사실 광고업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비딩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좌절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사실 저도 많은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사실 특히 광고 회사에서는 PT에서 떨어지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타격이 크죠. 심지어는 그 어떤 실주의 원인을 찾는다면서 어, 담당자들, 그 고생한 담당자를 불러다가 네. 왜 떨어졌어? 이유를 파악해. 전 심했어 쓰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런 접근은 조직 관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료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올림픽 게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뛰어난 기량으로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광고는 답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PT 수주라는 건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 결과 하나만 가지고 좌절하고 막 반성하고 그 디프레스 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떻떳하게 좋은 제안을 했다면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도 러닝을 남기자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장례식 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PT한 사람이 상주 역할. PT한 사람의 상주. 그 PT에서 떨어지면은 네.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냥 묻히기 마련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애정을 가진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 장례식을 이제 열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고이고이 우리만의 공원에 이제 두는 거죠. 우리 공원이 어딘데? 무덤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네. 그 공원을 슬 한번 둘러보면서 환생시킬 아이디어가 있나. 그 공원이 어디? 선정능 저기. 네, 저희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잘 말씀 네. 이따가 안 치시니. 네. 대표님은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즐겁게 유지하려는 거를 계속 시도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때 항상 늘 성과도 잘 따라왔던 것 같고 네. 또 성과가 좋더라도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거는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노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국 제가 사업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일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많은 의미들을 찾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엄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우리가 늘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좀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이 방에 온기가 감도록 다른 인터뷰 때 느낄 수 없었던 이 온기가 왜냐면 다 이제 광고인들 일부러 시니컬해야 이게 날카로운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 아는 맞아. 척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고 되게 온기가 이렇게 돌고 네. 근데 다만 첨언하고 싶은 건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늘 야근이 있고 늘 저희 어떤 지향점과 다른 의사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실 많이 미안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과로 나온 게 그 제가 알기로는 수주 그러니까 비딩했을 때 따내는 확률이 70%가 넘더라고요. 네, 파이널 리스트에도 거의 매번 진출하시고 네. 비딩에 혹시 어떤 좀 힘을 쏟고 계신지랑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주변에서 그런 비딩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재작년인가 그 주니어 마케터 분들이 많이 보신 퍼블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퍼블리에 팔리는 제안의 13가지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컨텐츠 연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그 회사 홍보하려는 좀 의도도 있었고 가상의 광고회사 에미 마스라는 뷰티 브랜드의 비딩에 인바이트가 돼서 OT부터 PT까지 이 진행하는 전 과정을 좀 압축해서 전달하는 형태의 컨텐츠였었는데 그 컨텐츠에 제 나름의 노하우들을 많이 쏟아붓기도 했고 만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2가지만 딱 꼽는다면 저는 첫째는 그 클라이언트 RFP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쉽게 떠올릴 만한 그럴싸한 답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과를 덥석 베어물지 않는 것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 쉽지 않은 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2가지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크리에이티브가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달빛 유자 수면팩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MZ 타겟에게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일즈까지 좀 연결시키는 그런 네.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 타겟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인 로꼬를 섭외해서 그 달빛 유자 수면팩이다 보니까 달빛을 연상할 수 있는 문라이트라는 음원을 먼저 만들었어요. 음악을 네. 그래서 단순히 음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자의 원산지인 고흥을 배경으로 이 브랜드 대표 캐릭터가 달자라는 고양이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봤어요. 그 뮤직비디오 같이 네. 맞아요. 로꼬 애니메이션으로 마스코트랑 같이. 네, 그런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웹 예능이라는 포맷이 시장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네. 시점이어서 관련된 소스들을 가지고 예능 콘텐츠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일즈 측면에서도 네이버 나우라는 플랫폼에서 달빛 생방송이라는 그 라이브 쇼를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래도 유의미한 매출 성과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그 헤이밀의 송송만두 캠페인 음. 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송만두라는 게 냉동 만두고요. 이 캠페인의 과제가 굉장히 포화된 냉동 만두 시장에서 후발주자지만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발굴해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차별화 포인트를 기존 냉동 만두들이 다 갈아서 재료를 넣는 것과 다르게 네. 송송만두는 브랜드 이름처럼 송송 재료를 이제 그대로 써서 넣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소구하기 위해 써는 맛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잡았고요. 그 중심으로 TBC, OOH 그리고 브랜디드 콘텐츠까지 통합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캠페인 진행한 초기 초창기 2달의 매출이 전년도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를 기록해서 광고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사실 저희가 단순히 이런 캠페인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 이제 목표가 당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도 있으셨고 좀 문제점을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마케팅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채널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그리고 매체들을 운영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편의점 중심으로 판매 접점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제 컨텐츠만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컨텐츠는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한데 그 초기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 마스상공의 아까도 말씀 주셨던 뭐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브랜드가 혹할 만한 우리는 이런 거 잘한다 컨텐츠 제작은 당연히 잘하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를 하지만 각각의 온라인 채널에 입점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퍼포먼스 마케팅도 병행을 늘 항상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입점을 하고 유통 채널을 확장하실 수 있게끔 그 채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자료들도 다 같이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노하우가 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광고 온에어이고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 결과와 그 결과를 또 드라이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채널 플랜 전략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늘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게 때로는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팝업이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모션이기도 하지만 광고의 본질이라는 것은 매출 드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향점을 항상 잊지 않게끔 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온 오프라인의 채널들을 이렇게 솔루션처럼 이렇게 믹스를 잘 해서 판매까지 초반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네네. 유통 채널의 최강자 마스상공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저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 거기까지는 우리가 했다. 거기까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네. 하지만 신은 강자다. 쓰고 있다.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네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사실 되게 재미있고 뭐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해지면 너무 좋은데 네. 광고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사실은 좀 냉정하게는 그냥 광고인들의 돈놀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게 실제로 회원가입이든 뭐 매출 드라이브든 어떤 형태로든 KPI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 본 광고 중에 세포랩 광고를 마스상공에서 제작하셨더라고요. 김혜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것도 비딩이었나요 혹시? 감사하게도 또 아이디어를 사주셔서 저희가 PTT 제안했었던 아이디어 그대로. 운영가 됐죠. 그 아이디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 과제 자체가 좀 시작부터 좀 특이한데
광고주의 미션 자체가 화장품 같지 않은 광고를 만들고 싶다 하셨었어요. 이 대표님께서 원래부터 화장품을 만들던 분이 아니시라 네. 그 제약 쪽 일을 하시던 제약 쪽? 네, 제약 쪽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다가 그 연구 과정에서 그 클랩스라는 성분을 발견하셨고 그게 피부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뷰티에 강제 진출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나 약을 이렇게 발명하시다가 피부에 좋은 네네. 게 갑자기 네.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는 뷰티 쪽으로 가야 네. 되네. 이렇게 어. 비즈니스가 디벨롭 된다. 네. 네. 아 근데 제가 그 뷰티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진짜 브랜드들은 다 이제 써봤었고,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좋은 네. 제품을 만나도. 근데 피부가 그냥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근데 리액션이 갑자기 근데 이렇게 제가 나오네. 그 세포랩을 네. 진짜 써보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와 이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하고 저희도 되게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장품과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아예 역발상적으로 가자. 역발상으로 좀 아이디어를 고민해보자 싶어서 그 저희가 잡은 메시지가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화장품이지만 우리는 화장품이랑 선을 긋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키카피를 개발을 했고 화장품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컨셉트의 영상 그리고 김혜정 선생님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델을 기용해서 네. 뷰티 업계의 전형성을 좀 깨보자 노력을 그러네요. 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상의 포맷 하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헤이밀이나 세포랩처럼 이 커머셜의 성격의 영상 콘텐츠들도 물론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브랜디드 콘텐츠나 예능이나 뭐 바이럴 영상, 인플루언서 영상 같은 좀 다양한 네.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영 캠페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은 그 남성 타겟들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은 여자들이 가는 데 아니야? 뭐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 좀 이런 선입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남성 타겟을 대상으로 O형 아바타라는 예능 컨셉의 포맷을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그 올리브영을 저도 와이프랑 가끔 가는데 약간 좀 꺼리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장소라는 그죠. 인식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조금 네. 소비자 중에 한 분을 섭외를 해서 나 재무 제품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찌드래곤이랑 태양이 그 가짜 네. 코미디언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미션을 들고 이제 직접 올리브영을 방문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리뷰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포맷이었죠.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남성 타겟들의 반응이 좋았었고 또 그런 리액션들이 그 올리브영 앱 안에 리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서 또 거기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 다음 해까지 연장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캠페인 포맷이긴 했습니다. 역시 그 마스상공이 잘하는 건 솔루션을 콘텐츠화해서 약간 예능화하는 거에 맞아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콘텐츠화하고 그거를 실제로 측정 가능한 KPI로 연결시킨다. 콘텐츠의 포맷에 대해서 영상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비자 경험이라는 게 그 영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접점들을 콘텐츠 시각으로 최대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빙그레라는 브랜드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당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G세대와의 브랜드 친밀도 강화였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러면 G세대와의 접점 시간을 좀 늘려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광고라는 게 영상으로만 메시지를 푸시를 하면 짧으면 진짜 몇 초, 길어야 몇 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 생각을 좀 바꿔서 G세대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특정 게임 안에 빙그레를 아예 모조리 덮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타겟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콜라보 맵을 아예 만들었고요. 빙그레 인게임 맵을 만들고 그 안에 빙그레 3D 캐릭터, 빙그레 먹는 어떤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빙그레에 노출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빙그레 평균 타겟 노출이 한 번 플레이하면 3시간 이상을 기록하면서 해당 게임 맵 중에 최대 체류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컨텐츠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면서 집중을 좀 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늘 하는 생각이지만 광고라는 게 이 소비자와 시장에 따라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디어는 다변화되고 있고 소비자는 세분화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광고라는 것들을 워낙 회피하는 이제 시대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고 또 재미있지 않으면 사실 외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존의 어떤 광고 프레임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컨텐츠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고민들을 시작을 하자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텐츠 마케팅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재밌다가 전 컨텐츠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스상공의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컨텐츠 마케팅으로 이제 좀 진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느꼈던 갈증은 광고 기획자들은 광고의 문법으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너무 잘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 컨텐츠 마케팅이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문법으로 만드는 일은 사실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저희 천재 시인이신 천사님을 모신 것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 네. 차원에서 사실 또 네. 영입을 하게 됐죠. 제가 놀랬던 게 그 이환천 님이 사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문학 살롱이나 인스타도 운영하고 계시고 마스상공에 영입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사전 인터뷰로 왔다가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팬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럭키비키라는 시로 또 엄청 이슈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럭키비키 한번 육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너무 시적으로 이제 조용조용하게 낭독하기보다는 네. 조금 감정을 담아야 되는 시라서 또 프로다. 감정을 담아서 제가 너무 격해지면 좀 옆에서 럭키란 게 나만 보면 씨발 자꾸 비키잖아. 네. 이게 끝이잖아요. 아니, 괜찮나요? 네. 순간에 몰입 럭키란 게 나만 보면 씨발 자꾸 비키잖아. 아, 약간 이렇게 이게 감정이 육성으로 되니까 많이 다르네. 격해지네요. 네. 이 장원영 씨는 이 시를 봤다 못 봤다? 제 생각에는 이 장원영 씨가 그 멤버들하고 같이 야 이거 와봐라 하면서 이런 게 있다면서 재밌다고 하셨지 제가 않았을까. 봤을 것 같아요. 이 팀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네. 컨텐츠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영입 과정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친분 있는 네. 한 대표님께서 네.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한번 어떻겠어? 하면서 이제 환천님의 허허. 이력서를 주신 거죠. 제아의 보수처럼. 그리고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네. 마스에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한번 일단 만나나 보자 라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하하. 아, 차였다. 내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입 제안을 하게 됐어요. 방송 작가 경험도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이제 저런 말씀드린 시를 쓰면서 네. 이제 그 시가 유명해지다가 이제 SML이라는 프로그램의 작가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인생 술집, 플레이어, 뭐 맛있는 녀석들까지 이제 예능 작가로 쭉 활동하면서 컨텐츠적인 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미를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봤는데 네.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자마자 네 바로 할 거 있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한 게 바로 그냥.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네. 망설일 자리에 앉자마자 할게 바로. 이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었는데 네. 이게 브랜드 명을 바꾸면서 현대면세점으로 맞아요. 바꾼 컨텐츠를 맡아서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컨텐츠적으로 예능적으로 풀어보면 좋겠다 네. 해서 이제 그 요즘 가장 핫한 이수진님하고 이제 그 부캐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캐들을 이용해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광고주도 너무너무 만족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좀 재밌는 거예요. 잘 썼다 이거는. 자기 PR에 상당히 들어가시겠어요. 성대모사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말이 조금 이제 느리고 기반이
경상도 베이스다 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예, 목소리랑 정치 성향과는 좀 말할 때마다 다들 비슷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익숙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대표님도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 여기 왈도 채널 나가가지고 해주세요. 한번 선보여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우리에 맞서서 저도 가끔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항상 처음 시작하는 타이틀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요즘 세상에 커뮤니티에서 안 먹히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커뮤니티에서 오가닉하게 바이럴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근데 환초님이 딱 그 적격한 사람이 극소수 중에 극소수 비딩하고 이런 거 논외로도 또 다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사업적인 감각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마스30 사옥을 지으면서 1층과 2층에 그 마스 머그 맞아요. 라는 그 눈 3개 달린 캐릭터를 메인으로 하고 왜 있는 눈 3개요? 마스 30의 그 30초의 세계인가요? 괜찮은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우주, 네. 뭔가 이렇게 외계인 같은 좀 스페이스.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눈 2개는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 3개를 달고 이제 마스머그라는 그 카페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재작년에는 그런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웹소설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웹소설에서 작가님들이 좀 마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감 관리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토스티라는 웹소설 마감 관리 앱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고 네. 또 거기에서도 또 많은 러닝을 얻고 네. 그렇게 좀 감각들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죠. 결국 이게 접점이 이어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들인 것 같은데 뭐 웹소설이 또 콘텐츠화 될 수 있고 카페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또 좋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지금 하는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 혹시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치킨 브랜드나 주류 브랜드 좀 치킨 해보고 주류. 네네. 워낙 저희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건 확실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 네. 같아서 조금 더 욕심낸다면 뭐 요즘에 워낙 글로벌리 K푸드가 대세이기도 네. 하니까 이 치맥 문화라는 것도 네. 물론 한때 소비되긴 했지만 네. 조금 더 글로벌리하게 빵 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끌어내는 모먼트를 만드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우리 일단 나를 세워서 이 브랜드 하고 싶다 하나만 찍으면 어디실까요? 치킨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러브레터 보내는 거야 지금 러브레터 이 광고 중 하나. 보내. 지혜은 배우님의 네. 자중에 하는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보자 해서 그 브랜드 자주 뭐 필요할 때마다 자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해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차라리 성기능 개선제 나? 갑자기요? 저것도 붙여도 되겠다. 나 무슨 소리를 오빠 왜 이렇게 뜸해 자주 해. 그 브랜드는 제약회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연락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가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너무 즐거운 인터뷰였고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신 즐거운 또 유쾌한 그런 바이브를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나 강점 이런 거 한번 어필하고 마무리하시죠. 두 가지를 어필을 하고 네? 싶은데 첫 번째는 마스상국은 콘텐츠 솔루션에 있어서의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게 저희가 굳이 솔루션이어라는 키워드를 꺼낸 이유는 그냥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또 에이전시들하고는 차별점이 분명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기능적인 강점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계속 바뀌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스상국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원팀으로서 네. 같은 마음으로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또 마스를 연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마스30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대행사들과 매일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엄청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성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브랜드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스30에 연락 주시면 정말 남매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친동생이나 누나한테 얘기하는 듯한 그런 고민을 진정성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분들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 하다 보면 솔루션까지 나올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신 마스30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안녕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